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극한은 항상 존재할까 프린트 이어서 할게요.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보다 작으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fx가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때 l을 fx의 좌극한이라고 하기로 했었죠. 그림으로 보면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경우 여기선 좌극한이 1이 되겠네요. 자, 이때 기호로 표현을 해보면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a의 왼쪽에서 온다. 즉 a보다 작은 쪽에서 오기 때문에 a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는 fx에서 x의 값이 a보다 크면서 즉 a의 오른쪽에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그래프로 보면 l의 오른쪽에서 한없이 가까워질 때 여기서는 우극한이 바로 0이 되겠죠. 이때 우극한이라고 하고 기호로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a의 오른쪽에서 온다. 즉 a보다 큰 쪽이니까 플러스라고 표현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런 기호가 있으면 좌극한을 구하라는 거구나. 이런 기호가 있으면 우극한을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죠. 밑에서 우리 좌극한, 우극한 구했었고 페이지 16쪽에 문제 5, 6번. 자, 함수 fx가 x가 1보다 클 때에는 x 플러스 1이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마이너스 x이다. 이때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자, 1에 플러스니까 이거 우극한, 1에 마이너스니까 좌극한이겠죠.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함수가 이와 같이 두 줄로 나타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로 범위를 나눠서 그려줘야 돼요. fx는 먼저 첫 번째 줄 x 플러스 1이다. 자, x축, y축 1차 함수니까 어떤 모양? 직선 모양이다. 자, 점 두 개를 찍어주면 되지. 예를 들어서 0,1을 지나고 또 1, 넣으면 2가 되겠죠. 1,2. 자, 두 점을 찍어주고 연결. 이때 이 그래프는 언제만 그린다? x가 1보다 클 때에만 그린다. 그럼 1이 여기 있으니까 1보다 큰 쪽, 오른쪽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지워줄게요. 자,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색칠 안 한 동그라미.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마이너스 x를 한번 그려볼게요. y는 마이너스 x. 0,0을 지나고 또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 0,0과 1, 마이너스 1 하고 직선. 단 x는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만 1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니까 왼쪽만 남겨두고 오른쪽은 지워줄게요.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색칠 한 동그라미. 그래서 fx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되겠다. 이제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면 1의 오른쪽에서 오는 우극한은 이렇게 즉 2다. 1의 좌극한 왼쪽에서 오면 그래프 타고 내려와서 이 지점 마이너스 1이 좌극한이 되겠죠. 사실 그래프를 안 그리고 풀려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1의 우극한이다. 그러면 1의 오른쪽에서 오니까 1보다 큰 쪽에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1보다 큰 여기서 x를 1로 보내보자. 그러면 1 플러스 1이니까 2가 되고 자, 1의 좌극한이면 1의 왼쪽에서 오니까
1보다 작은 쪽이겠네. 따라서 1보다 작거나 같은 이 함수 마이너스 x에서 x를 1로 보내보자.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식만 봐도 계산은 할 수 있으나 우리 원리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 꼭 해보고 6번 문제 풀어볼게요. 실내 온도가 26도 이상일 때만 작동하도록 설정된 에어컨이 있다. 실내 온도가 X도일 때 이 에어컨의 작동 함수 fx는 에어컨이 작동할 때는 1,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0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 함수식을 한번 세워보면 fx는 작동할 때가 1이다. 근데 언제 작동하냐? 실내 온도가 26도 이상일 때만, 즉 x는 26 이상. 그쵸? 자, 작동하지 않을 때는 함수값이 0인데 언제 작동하지 않냐? x가 26도 미만일 때. 이렇게 지금 글을 함수로 바꿨죠. 자, 이때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범위 나눠서 두 가지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먼저 fx는 1부터 이거 어떤 함수예요? 미지수 x가 하나도 없네? 이건 상수함수다. 즉 fx, y값이 항상 1인 상수함수. 이것도 연필로 일단 먼저 1 하고 그려놓고 언제만 그린다? x가 26 이상일 때만. 그래서 26보다 크거나 같은, 즉 오른쪽만 남겨두고 왼쪽은 지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fx는 0이죠. 얘도 y값이 항상 0으로 일정한 상수함수네요. x가 26보다 작을 때에만. 그럼 바로 그릴게요. y값이 0. 단 26보다 작을 때, 26 포함 안 하죠. 자, 이때 26의 우극한, 즉 리미트 x가 26으로 가는데 우극한, 그리고 좌극한의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26의 우극한이라는 것은 26으로 오른쪽에서 오니까 함수 그래프 타고 오면 우극한은 1이다. 좌극한은 왼쪽에서 오니까 0이다. 자, 다시 프린트로 돌아와서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한번 써볼게요. 우리 처음에 배웠을 때 여기서 했었죠. 이렇게 좌극한은 1이었고 우극한은 0이었던 것처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를 때에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바로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극한 값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좌극한 값이 서로 같으면 그때 바로 극한값이 존재한다. 또 반대로 말하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을 것이다. 즉, 이 둘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퀴즈를 맞춰볼게요. x는 1일 때 함수 fx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맞을까? 틀릴까? 1일 때 보면 자,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죠. 좌극한 왼쪽에서 온다. 그래프 타고 이렇게 온다. 좌극한은 얼마다? 2다. 자, 우극한 오른쪽에서 온다. 함수 그래프 타고 이렇게 온다. 우극한도 2다. 따라서 이때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다음 문제, x는 4일 때 fx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4일 때 보면 4를 기준으로 좌극한 왼쪽에서 오면 그래프 타고 이렇게 가서
좌극하는 5. 우극하는 그래프 타고 이렇게 가서 우극하는 3. 따라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르죠.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거짓. 자, 개념이 조금 정리가 됐나요? 17쪽의 문제 7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를 조사하고 존재한다면 그 값을 구하시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좌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이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같으면 존재, 같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음. 한번 구해봅시다. 자, 1번부터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1번을 보면 함수 fx가 지금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예요. 절대값을 조금 풀어주기 위해서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이 x값이 만약에 0보다 크다면 또 0보다 작다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게요. x가 0일 때는 이때는 정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분모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자, 따라서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우리 예를 들어서 절대값 2의 값이 뭐였어요? 2였죠. 절대값 마이너스 2는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여서 플러스 2가 됐었죠. 자,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온다. 절대값이 그대로 풀어져서 나온다. 근데 음수일 때는 절대값에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나온다. 그쵸? 이 예시 보고 따라서 는 약분해주면 얘는 그냥 x, 약분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x네요. 깔끔하게 정리해보면 fx는 x가 0보다 클 때에는 x라는 함수고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x라는 함수다. 우리 이 함수들은 외워두기로 했었죠. 자, fx는 x, y는 x라는 함수는 이렇게 45도. 단 언제? x가 0보다 클 때에만, 즉 0보다 큰 쪽만 남겨두고 지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 y는 마이너스 x라는 함수는 왼쪽으로 45도. 단 x가 0보다 작을 때만 남겨둔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fx 함수는 이렇게 생긴 함수이고 극한이 존재하는지 한번 볼게요. 좌극한부터 보면 왼쪽에서 오면 지금 0으로 가기로 했었죠. 0의 왼쪽에서 오면 좌극한 0. 0의 오른쪽에서 와도 우극한 0이다. 따라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기 때문에 극한값은 존재하고 그 극한값은 바로 0이다. 두 번째 문제.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fx가 절대값이 포함된 식이죠. 절대값을 한번 풀어볼게요.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이번에는 x가 아니라 x-1이에요. 그러면 이 x-1이 0보다 클 때와 x-1이 0보다 작을 때로 나누면 되겠죠. 근데 x-1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을 이항시키면 곧 x가 1보다 크다. 그쵸? 여기서도 x가 1보다 작다.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먼저 x가 1보다 크다면 지금 이 상황이죠. 즉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0보다 크다. 크기 때문에 그대로 나온다.
1보다 작다면 절대값 안이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다. 자, 좀 더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x를 x로 묶어주면 이렇게 x 마이너스 1로 묶이죠. 자, 그러고 나니까 지금 x 마이너스 1이 똑같아서 약분. 남는 것은 x가 1보다 클 때에는 x가 1보다 작을 때에는 분모에 지금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돼요. 그쵸? 얼핏 보면 우리가 방금 구한 fx와 비슷해 보이지만 지금 뭐가 다르다? 주어진 범위가 다르다.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fx는 x, 즉 y는 x 그래프 이렇게 생겼었죠. 단 여기서 x가 1보다 큰 쪽에만 그린다. 1일 때 얼만데? 1일 때 1인데 그것보다 큰 쪽에서만 그리고 나머지는 지울게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y는 마이너스 x죠.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인데 1보다 작을 때. 근데 얘는 1을 대입했을 때 일단 마이너스 1이 나오죠. 1,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 1보다 작은 쪽, 1보다 왼쪽만 남겨두고 지운다. 작다니까 색칠 안 한 동그라미. 따라서 fx의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방금 그린 거랑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죠?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자, 이제 1에서의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을 볼게요. 지금 딱 봐도 1 부분에서 약간 엇갈리는 게 보이죠? 먼저 좌극하는. 왼쪽에서 온다. 그래프 타고 오면 마이너스 1이다. 우극하는 오른쪽에서 온다. 그래프 타고 오면 1이다. 서로 다르다. 따라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좀 어려워졌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함수 fx만 두 줄로 이렇게 잘 범위를 나눠서 정리해두면 그래프를 지우고도 자,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정리를 해뒀다. 그러면 x는 0에서의 우극한은 0보다 큰 쪽이니까 여기서 x를 0으로 보내면 우극한. 그쵸? 만약에 좌극한은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작은 이 함수에서 x를 0으로 보내면 또 우극한도 0 해서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0이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고 2번도 이렇게 잘 정리를 해두면 1에서의 우극한은 1보다 큰 쪽이니까 여기서 x를 1로 보내면 1. 그쵸? 1의 좌극한은 1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 함수에서 x를 1로 보내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좌극한 마이너스 1, 우극한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함수를 두 가지로 범위를 나눠서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넘어가서 찾아보기 한번 예시를 찾아볼게요. 그래프로만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나타내 볼게요. 먼저 x는 2에서 우극한은 존재하는데 좌극한은 존재하지 않는 함수 fx를 한번 그려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에서 우극한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어느 값에 도달하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2일 때 우극한은 여기로 딱 존재를 하죠. 예를 들어서 뭐 2라고 해봅시다. 그쵸? 근데 이제 좌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2에서 오는 왼쪽에서 올 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뭐가 있을까요? 그쵸. 발산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주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근선 그려주고, 자 그러면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는 밑으로 한없이 내려가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네요. 그래서 1번의 예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의 예시는 좌극한은 존재하는데 우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1번에서 반대로 생각해서 그려주면 되죠. 2일 때 좌극한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뭐 맘대로 이번에 1이라고 해볼까요? 1. 1의 좌극한은 이렇게 존재할 때, 왼쪽에서 올 때 좌극한. 근데 우극한은 존재하지 않으려면 뭐 발산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볼까요? 그러면 우극한은 쭉 내려가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3번.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이번에는 둘 다 존재하도록 그리는데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도록 한번 해보자.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문제 풀면서 많이 봤죠. 2일 때 좌극한도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우극한도 존재한다. 단 그 둘이 같지 않으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좌극한 존재, 우극한 존재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음.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 다 어떤 예시이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예시이다. 넘어가서 18쪽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가볍게 읽어보면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정지 상태에서 멈춰 있을 때 길이가 L0이고 질량이 M0인 물체가 만약에 속도 V로 움직일 때 관측자가 측정한 물체의 길이가 L, 질량을 M이라고 하자. 그때 이러한 식이 성립한다. 단 C, 여기서 나오는 C는 빛의 속도이다. 이 수식을 막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식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이 함수식의 그래프이다. 즉, 이 첫 번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 그때 한번 V가 C로 가는데 지금 마이너스니까 C의 좌극한을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좌극한을 구하기만 하면 돼요. C는 여기 있고 좌극한이니까 왼쪽에서 온다. 그래프 타고 오면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바로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래서 0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의미를 한번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의미, 봐봐. V가 지금 C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때 이 길이라는 것이 지금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구했죠.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말로 풀어보면 V가 뭐였어요? 속도였죠. 속도가 C가 뭐였어요? 빛의 속도였죠. 속도가 빛의 속도로 한없이 가까워지면 L이 뭐였어요? 여기서 L, 길이였죠. 물체의 길이는 0에 수렴한다. 속도가 엄청 빨라지면 길이는 거의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이 질량에 관한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내 봤어요. 그때 극한 V가 C의 좌극한으로 갈 때 M을 한번 조사해 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 상에서 V를 C의 좌극한 이렇게 보내봅시다.
그러면 그래프 타고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죠?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네요. 따라서 의미를 설명을 해보자면 V가 C의 좌극한으로 갈 때 M, 지금 질량이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속도가 빛의 속도로 한없이 가까워지면 M은 질량은 한없이 커진다. 그쵸? 이렇게 두 가지 결론이 나올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빛의 속도로 한없이 가까워지면 길이는 거의 0에 가까워져 버리고 질량은 한없이 커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극한을 이용해서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까지 해석을 해봤어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강의 잘 듣고 필기했으면 필기한 사진 찍어서 패들렛에 올리고 키워드 3가지도 써서 오늘 자정까지 꼭 올리도록 하세요.